네,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를 전해드리는 순서 오랜만에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재승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앞서 전문가와도 이 부분 짚어봤는데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와 관련된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보시면요. 고층 건물 화재와 관련된 골든타임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영국 런던 빌딩 화재로 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고층 빌딩 또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주변에 고층 건물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7채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0층 이상 건물이 3,266채가 있고요. 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도 무려 107개나 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고층 건물 화재를 보면은요.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4층에서 시작된 불이 38층 꼭대기까지 번지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층 건물에서 피해가 큰 이유는요. 화염과 연기가 계단이나 승강기 등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 고층이다 보니까 대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불길이 커지기 전에 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내려오거나 또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또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1개 이상 피난 안전구역이 있어서 여기로 대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이 안전구역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안전에 관한 피난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건데요.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특별 피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이를 이용해서 대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피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문도 반드시 닫혔는지를 확인해서 화염과 연기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피난용, 비상용 승강기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반 승강기는 절대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용 승강기를 따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또 끝으로 이렇게 대피를 하는 경우에는 나올 때 방화문 같은 것들을 그런 셔터를 좀 닫으면서 나와야 방화문을 불길이, 얘기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불길이 좀 본인한테 따라오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방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같은 것들은 막는 것이 중요하고 위급할 때는 화장실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화장실 같은 경우 출입문을 제외하고 모든 벽면이 불에 타지 않는 불연제로 이루어져 있고 또 수돗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화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경황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화재는 없어야 되겠고. 그렇죠.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볼매 대 불매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잘못 쓴 게 아니군요. 볼매 대 불매. 볼매 대 불매인데요. 바로 치킨 이야기입니다. 맛도 좋고 또 영양도 좋은 볼수록 매력적인 치킨인데요. 맥주와 함께 먹는 치맥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치킨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매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조리 인플루엔자의 직격탄을 맞은 양계협회가 2만 원 이상 치킨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AI로 가뜩이나 힘든데 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치킨 가격까지 올리면은 소비가 더 위축된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최대 가맹점을 보유한 BBQ 치킨의 가격이 2만 원 안팎으로 뛰었고 또 교촌 치킨과 KFC도 가격 인상에 동참을 했습니다. 농민들은 사전에 계약했던 대로 1년 내내 똑같은 값에 닭을 공급하고 있는데 무슨 AI 때문에 치킨값을 올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불만을 펼치면서 치킨 회사를 골라서 가격 올린 치킨 회사를 골라서 불매 운동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AI 때문에 현지 닭값이 올라간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킨 값을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산지 닭값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양계협회가 이제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요. 산지 공급가에서 도축비와 운송비, 관리비 등을 추가해서 원가가 대략 3,500원 선으로 요즘에 좀 판매되는 치킨 가격, 판매 가격 대비 20%도 미치지 못한다라면서 양계협회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치킨 업계에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AI의 직접적인 가격 인상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가격 인상을 내세우는 이유로는 인건비와 임대료의 증가 등을 들었고요. 또 소비자 물가도 그만큼 올라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치킨 업체 입장에서는 생닭의 유통 구조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 뿌리 난 그 농민들과 또 치킨 가격을 인상한 치킨 업체들 사이에서 앞으로 좀 어떤 결말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영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슈는요. 옥자 좀 놔두세요라고 네. 잡아봤습니다. 영화 제목이네요. 옥자. 그렇습니다. 네.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 옥자의 개봉 문제입니다. 이 영화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국내 극장가에서 서로 개봉하려고 난릴 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옥자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와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극장 개봉 이후에 최소 3주 이후 온라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기존의 영화 유통 질서를 해쳤다라면서 이 옥자에 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그 제70회 칸 영화제에서도 옥자 초청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칸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내년부터는 극장 상영 영화만 초청하겠다라고 방침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 영화 옥자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논란을 몰고 다니면서 본 감독은 따지고 보면은 이 원인 제공자는 극장 개봉을 원했던 자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번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되도록 큰 스크린에 많이 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어요. 스태프들하고도. 한국에서도 이 옥자가 앞으로 이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룰들을 정비하는데 이제 신호탄이 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극장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넷플릭스는 어찌됐든 이번 옥자 논란에 의해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겪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는 이제 영화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또 극장을 통해서 상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뿌리째 흔들릴 그런 네.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우리 그 관객들의 입장도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봉준호 감독이 뉴스룸에 나와서 얘기했듯이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을 지금 이것 때문에 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봉준호 감독도 어제 그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장과 또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려는 그런 관객들의 입장, 또 넷플릭스 입장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영화나 이제 동영상 콘텐츠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 접근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흐름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이재승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